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구실 전체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IDSL 석사과정 정상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엣지 QAT, Entropy and Distribution Guided Quantization Aware Training for the Acceleration of Lightweight RMS on the Edge로 아카이브에 24년도에 올라온 논문이고 24년 8월 16일자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Introduction, Proposed Method, Experimental Resul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LMM을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것은 LMM의 많은 파라미터와 컴퓨테이션으로 인해 제한적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PTQ를 활용한 액티베이션, 웨이트, KB 캐시의 양자화의 경우 상당한 성능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이제 QA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PTQ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며 더 낮은 비트로의 양자화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웨이트 양자화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LMM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코스트가 매우 크고 이제 엑셀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웨이트만 양자를 할 경우 엣지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효율적인 로우 프리시전 오퍼레이션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티베이션까지 양자화를 하는 게 해당 논문이며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자화 전후의 액티베이션 분석을 통해 양자화의 성능 하락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제 엔트로피와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액티베이션 양자화 방법을 제안하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이제 토큰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액티베이션을 더 낮은 비트 4비트로도 양자화를 수행하는 것이 컨트리뷰션입니다. LLM의 어떤 부분이 양자화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마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제 MLP 모듈과 셀프 컨디션 모듈 그리고 셀프 컨디션 모듈 내부에 있는 쿼리키만 따로 양자화를 수행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결과가 성능 결과이며 기본적으로 셀프 컨디션을 양자화할 경우 이제 상당한 성능 하락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쿼리키만을 또 따로 양자화를 했을 경우 33.2%의 성능 하락을 기록하며 이렇게 쿼리키가 전체적인 양자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양자화 전후에 대해 분포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어텐션 모듈의 양자화를 수행할 시 분포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텐션 맵 내에서의 히트맵을 비주얼라이징 한 건데 일단 색이 진할수록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각 토큰의 첫 번째 열을 이제 이니셜 토큰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양자와 전의 이니셜 토큰 같은 경우 색이 상대적으로 진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양자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 색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제 이를 통해 이제 어텐션 모듈의 레프레젠테이션 캐퍼빌리티가 약화되었다고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방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엔트로피 앤 디스트리뷰션 기반인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제 어텐션 모듈을 양자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분포 변화로 인해서 성능 하락이 발생했고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트로피와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한 양자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단 엔트로피를 최대화하여 셀프 어텐션 모듈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 또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데이터의 경우 이제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것이 양자와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를 최대화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이고 이는 이제 데이터의 분산을 높여 이제 각 양자와의 구간에 해당하는 양자와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컬키에 대한 엔트로피를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확률분포에 대해서 확률분포 기반으로 계산이 되고 이 다음과 같은 식을 쭉 풀었을 경우 이제 컬키에 대한 엔트로피는 이제 분산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키의 분산에 비례하는 이제 엔트로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제 LMN 내부의 모든 레이어와 헤드에 대한 이제 엔트로피 로스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엔트로피 로스이고 이 1 같은 경우는 이제 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데이터 값입니다. 또 이제 아까 분석에서 양자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분포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런 양자화로 인한 분투포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코사인 세멜틱 기반의 이제 디스트리뷰션 로스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 양자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제 이니셜 토큰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 수식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로스에 대한 이제 수식입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스크 5와 같이 4비트 연산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또 이제 이런 하드웨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제 토큰 중요도를 기반으로 하는 어댑티브 양자화 방법도 제안하였습니다. 일단 각 토큰에서 이제 이니셜 토큰의 이제 어텐티비티를 기반으로 이제 특정 비율에 맞춰서 토큰의 중요도를 설정하였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토큰은 8비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토큰은 이제 4비트로 양자화를 수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식을 통해 이제 중요한 토큰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이제는 8비트로 양자를 수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제 4비트로 양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토큰의 중요도를 이제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텐션 맵에 들어있는 이니셜 토큰의 스코어 점수를 기반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고 자기가 얼마까지 몇 퍼센트를 이제 중요한 토큰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중요한 토큰을 분별합니다. 다음이 이제 전체적인 양자화에 대한 프레임워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지 디스톨레이션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소프트맥스의 이제 아웃풋에 대한 이제 KL 다이버런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논리지 디스톨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제 논리지 디스톨레이션의 로스는 다음과 같고 이제 LC는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로스이고 KL은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로스입니다. 또 이제 이런 앞서 설명드린 이제 엔트로피 로스와 이제 디스트리뷰션 로스까지 포함한 이제 토탈 로스를 가지고 이제 해당 LMM을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을 기반으로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놀리지 디스톨레이션을 수행하게 되고 또 이제 어텐션 맵 내부에서 이제 이니셜 토큰에 대한 스코어 점수를 기반으로 중요한 토큰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토큰을 판별하여 중요한 토큰은 8비트, 덜 중요한 토큰은 4비트로 양자화를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쿼리키에 대한 이제 엔트로피 로스와 이제 디스트리뷰션 로스도 같이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결과는 다음과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논문이 엣지 디바이스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라마 모델과 GPT-2 모델 중에서도 작은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이제 RTX GPU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LMM에서 QAT를 진행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LMM에서 이제 유명한 PTQ 논문 또는 이제 유명한 양자화 논문과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일단 기본적인 라마 모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논문이 제안하는 이제 HQAT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다른 방법들 대비 상당히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NIPQ 메소드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를 4비트로 양자화할 시에 좀 상당한 성능 드랍을 보이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팩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건하지만 이제 액티베이션을 좀 낮은 비트로 양자를 하게 될 경우 좀 심한 성능 하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하는 엣지 큐레이티 프레임워크는 이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을 좀 낮은 비트로 양자를 해도 상당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GPT-2 같은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실험 세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모두 4비트로 양자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역시 GPT-2 모델에서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다른 방법들 대비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글루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제 해당 데이터셋에서도 역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이제 토큰 중요도 기반으로 이제 어댑티브 양자를 수행하는데 다음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웨이트는 이제 4비트로 양자를 하게 되고 이제 액티베이션은 토큰에 대한 중요도를 기반으로 4비트 또는 8비트로 양자를 하게 됩니다. 중요 토큰을 얼만큼 중요하게 볼 것인지 비율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0에서 100%까지 차근차근 올려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믹스 컨테이션 기법이 이제 중요한 토큰은 8비트, 덜 중요한 토큰은 4비트로 양자화하는 방법이고 이제 노 믹스 컨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동일한 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토큰이 이제 25%,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토큰이 75%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트 관점에서 보면 5비트인데 이제 믹스 컨테이션은 따로따로 48비트로 따로따로 나눠서 양자를 수행한 경우고 이제 노믹스 컨테이션은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5비트로 양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확실히 이제 8비트 액티베이션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제 토큰 중요도 기반의 양자화의 효과를 이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이제 원 플러스 11 스마트폰 이제 라즈베리 파이 5 이제 AMD FPGA에 대해서 이제 레이턴시를 측정하였고 이제 라만 모델과 이제 GPT-2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방법에 대해서 이제 레이턴시가 이제 기본적인 FP16에 대한 오리지널 결과보다 상당한 가속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라즈베리 파이 5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37배의 가속 효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LMN QAT 양자화 연구는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만 양자화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이럴 경우 하드웨어의 최대한 장점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고 또 이제 액티베이션까지 양자화를 하기 위해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한 양자화 전후 분포를 분석을 하였고 이제 그런 분석을 통해 이제 허리키를 양자화할 경우 이제 분포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셀프런테이션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커버빌리티가 감소한다고 분석을 하였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엔트로피와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QAT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이제 다른 양자화 방법 대비 소타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제안한 이제 GQAT 프레임워크를 이제 Lightweight LLM에 대해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구현하였을 시 최대 2.37배의 가속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